네, 집방입니다. 네, 오늘 답변 드릴 게 있을까 없을까 했었는데, 예, 답변 드릴 법한 요소가 몇 개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요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왜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등기 등본 떼어보니 갑구 마지막 순위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지금 질문자님께서 전세 얻으려는 집이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누군가에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소유자가 넘어갔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만약에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왜 나왔냐면, 네, 제가 쉽게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그 A라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집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집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네, 이 갑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약간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으셔서 좀 나이가 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돼서 이 갑이라는 소유의 물건 A 물건이 넘어갑니다. 자식들에게 을 병에게 넘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을 병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형제니 자매니까 뭐 크게 뭐 서로 다툴 일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투진 않거든요. 근데 이래서 공유물 분할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근데 이 둘 중에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병이 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 지금 가진 이 A에 대한 지분을 50%에 대한 지분을 날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요. 또는 담보로 제공하게 돼요. 이런 상태로 뭔가 이 병의 재산이 제3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채권자는 이 병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 병의 지분만큼을 경매를 시키는데, 이 지분만큼만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 을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전체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을 해서 을과 병이 가진 지분 모두를, 그러니까 전체 A를 경매로 넣어서 새로운 소유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낙찰자를 찾게 돼서 그 낙찰금에서 이 을과 병의 지분대로 논아줍니다. 그리고 이 병의 지분이 병에게 원래 가야 되는데, 이 병 지분에 예를 들어 채권자가 있으면 이 채권자에게 이제 채권자 배당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병에게 주고, 없을 경우에는 병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고유물 분할이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요거를 많이 세입자로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경매로가 진행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낙찰이 됐다면, 네,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또 답변해드릴 만한 거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답변이 아무도 없으셔서 그냥 제가 답변해드리려고 그래요. 전세금 변동 없으시 재계약 작성 여부 질문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재계약서를 쓰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질문인 것 같아요. 8월에 2년 계약이 끝나요. 5월에 집주인 3개월 전, 철저하네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리라고 하니까 그럼 전세금 변동 없이 월세 19만원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세 대출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금은 변동이 없는데 월세 1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을 하시게 되면 기존 보증금은 변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증금은 은행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분께서는 그냥 연장하셔서 15만원을 추가로 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계약서를 다시 써서
그걸로 전세자금 대출 다시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은행에서는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은행은 당연히 이게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계약 어떤 법률 근원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보증금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붙였으면 그 계약서를 새로 쓰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은행과 이 15만 원을 더 주는 거에서 이제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질문자님이 월세 보증금 월세를 내지 않아서 그게 이제 미납이 됐는데 월세를 내지 않아 가지고 미납이 됐어요. 근데 그 집 소유자가 이젠 그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조금 꼬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은행은 이게 전세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 간에는 이게 월세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 자체가 기존 보증금대로 그대로 그냥 은행에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솔직히 모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될 것 같은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원칙대로 해야 어떠한 경우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칙을 추구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이 변동되었으니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변동이 없으니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아마 재계약자 상식 부동산 복비 때문에 꺼려하시는 거겠죠. 그러실 수도 있고요. 굳이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매년 이제 소득이 생기잖아요. 월세 15만 곱하기 12에 해당하는 한 150만 원 정도가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소득세로 뭔가 추징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요소적인 것들을 조금 우려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15만 원씩 넣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뭐 질문자님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은행엔 월세 얘기 안 하고 변동 없다고 하고 전 계약서 대출 연장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네, 계약서 대출 연장을 하시더라도 지금 질문자님은 딱히 문제될 게 없으세요. 그 15만 원을 진짜 밀리지 않고 잘 넣어주시기만 한다면 임대인이 어떤 태클을 걸 만한 요소가 없거든요. 임대인도 좋고, 근데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뭐 소득공제나 이런 걸 못 받으시니까 뭐 그런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자님의 전세 보증금이 위험하게 될 상황이나 또는 전세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같은 어떤 그런 중대한 어떤 요인이 될 만한 요소는 아니어서 네, 요령껏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대인의 입장을 들어준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근데 원칙이 중요하시면 그냥 전세 계약서 새로 쓰자 부동산에서 쓰지 않아도 되니 나랑 같이 그냥 쓰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복비 정도 때문에 주인이 다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소득세 신고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